설정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17,0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자, 신고가를 써가는 흐름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타이밍 자체를 항상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잡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전고점 매물대를 흡수하게 되면 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CPI 발표 날 자, 결국 매수 결정하라고 말씀드린 이후더라도 세배 레버리지라던가 특정 종목들에 들어가신 분들은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섹터들이 주목을 받고 있냐? 바로 반도체 섹터가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AI 관련으로서 두 가지 섹터가 주목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어차피 들어가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럼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 전통적인 뭐 석탄이나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 태양광이나 그리고 뭐 원자력 같은 이런 쪽의 섹터들이 최근에 상당히 에너지를 강하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수직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다른 섹터가 아니라 자, 반도체 SO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말씀 드렸을 때는 다 올랐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S 기준으로 CPI 발표가 있던 날 이후로도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날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해도 이미 10%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항상 빨리 가져가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자, 이러한 하단부에서는 자,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고 떨어질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부분을 강한 돌파가 나왔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돌파 흐름을 하나의 주요한 매수 신호로 말씀을 드렸었고, 자, 다른 종목 같은 경우 좀 뭐 QQQ라던가 S&P 500 같은 경우는 이미 11선에 돌파를 한 이후에 여기서 꽤 이렇게 머무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강하진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OXX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51선 자체를 이렇게 하나의 추세 라인을 만들어가면서 뚫어버렸기 때문에 추세가 쭉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지금 2주 가까운 시간 동안에 20% 가까운 상승이 나온 모습이에요. 시장 자체도 크게 지금 무너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MACD라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도 자, 어느 정도 상방을 더 만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당분간은 조금 더 홀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서 빠르게 들어가서 매수를 한 뒤에 자, 일단은 현금 비중은 30에서 50는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대비를 해놓아야 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채권 같은 경우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10년물 채권이에요. 자,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가 지금 수익률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인데 자, 채권의 수익률 곡선입니다. 제 하단부에 보이시는 이게 채권의 수익률 곡선인데 자, 이걸 일드 커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일드 커브 같은 경우가 지금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향후에 미국 경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침체가 올 가능성도 있고 경기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흔하게 나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일드 커브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을 띠는 게 일반적인데 자,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향후 침체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저 역시도 매수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리스크도 없는 상승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일정 부분의 현금을 항상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 모든 자산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세배 레버리지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세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보통 세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초보자들이 하기엔 너무나도 위험하고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수익률이 가지고 있기만 해도 많이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추세를 살려서 움직이는 이러한 구간에서는 충분히 투자를 고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미 20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언제 내가 매도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세배 레버리지 투자는 이러한 파동을 다 먹으면서 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흐름으로 들고 계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녹아내리게 됩니다.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자, 이때가 SOXX의 고점이었겠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때가 고점이에요. 82달러까지 갔던 이 상황이 고점이었는데 보시면
3배 레버리지는 지금 정고점을 아직 못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돈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왜냐?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자, 장기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전고점을 뚫고 여기에 도달해 있는 원지수가 3배 레버리지로 오게 되면 이전의 전고점도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지켜보시면서 장기 보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매수가 들어가는 흐름도 이 추세 라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기 보유나 장밋빛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해주시고 단기적인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만 투자를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설명드리거나 경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TMF가 하방으로 꺾여 내려갔어요.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이 말은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년 수익률 같은 경우도 하방에서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의 기로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 자연스럽게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기채에 투자를 하려는 마인드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거는 장기채가 그리고 올라갈 때 가장 강한 펌핑이 나오기 때문에 뭐 수익률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역배열 흐름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매수를 들어가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금리 인하가 한다고 해도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물량이나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같이 올라가는 게 안전한 투자 방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선제적으로 잡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종목으로 테슬라를 말씀드리고 있죠. 너무 급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전에 갭상승 만들어낸 구간에서 지금 하단부 51선 라인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지금 계속 매수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산다고 하면 무조건 올라갈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시장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 올라가고 난 뒤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그럼 그때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확률상으로 뭐 50% 길게 보더라도 50%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비중을 가져가기보다는 상방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저는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러한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흐름은 사실 우리가 투자하기에 적절한 추세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위쪽에 매물대가 많은 종목들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양새인 것이고, 우리가 테슬라를 기분 좋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식의 상방으로 만들어내는 추세적인 모습이 확인이 돼야 우리가 이러한 구간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보는 흐름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강한 하락이 나오고 하단부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결국 매물대를 뚫어버리면 의미 있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전고점 라인에 도달을 한 뒤에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후로 매물대가 없어서 추가적인 매수세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혹은 일부 비중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최소한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넣는 게 아니라 뭐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1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15만 원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SOX 같이 의미 있는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초입이었다고 한다면, 자, 이럴 때는 몇 프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30에서 50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비중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또 여기서 들어간다, 여기서 추가 매수 계속한다,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 계속해서 마인드 컨트롤 해주시면서 지금 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에 너무 심리적으로 말려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인 시장은 특정 섹터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TNA 같은 이러한 3배 레버리지, 스몰캡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스몰캡들은 지금 상승이 거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미들캡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넘는다거나 그러한 흐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뭐만 올라가고 있어요? 반도체 섹터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에너지 섹터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나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쪽은 자, 이 필라델피아 지수를 추종하는 자,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쪽 섹터가 큰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펌핑을 받았기 때문에 자, 뒤늦게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많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반도체 섹터를 계속해서 홀딩해 주시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결과적으로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 말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가 올라갈 수 있고 이미 늦지 않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20대의 상승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강조를 드리는 건 결과적으로 출구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디까지 수익률을 먹을 것이고 언제 매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 포지션 같은 것들을 이제 멤버십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강의를 통해서 지금 이러한 투자 방식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